자, 안녕하십니까. 기계재료. 이번 시간에는 3편 비철금속 재료 중에서 두 번째로 마그네슘과 그 합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그네슘은 상당히 재미있는 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각의 1.9% 정도 존재하는 금속이고 비중은 1.74로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금속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금속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용융점은 650도씨로 비교적 낮은 온도의 금속 중에서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 해당되고 특성은 열 전도율과 열 평착률이 비교적 높고 자석에 붙지 않는 비자성체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자, 마그네슘의 제조는 우리가 마그네사이트라고 하는 원료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염화 마그네슘을 이용해서 전기 분해하는 전기 분해법과 그 다음에 산화 마그네슘을 환원하여 제조하는 환원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환원법은 비교적 순수한 우리가 마그네슘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됩니다. 자, 마그네슘의 특성은 절삭 가공성은 양호하지만 우리가 고속 절삭 시 절삭열에 의해서 우리가 절삭되고 나오는 칩 등이 우리가 연소되는 문제가 이렇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화재나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되는데 이렇게 마그네슘을 가공하는 공장에서는 1년에 한두 번씩 크고 작은 이러한 그 화재 발생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불이 붙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에 우리가 물을 뿌리게 되면 화력이 더 크게 이렇게 번져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철 스크랩 같은 걸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꺼야 됩니다. 마그네슘에 불이 붙었다고 그래 해서 우리가 물을 이렇게 뿌려버리면 더 큰 화재가 발생되기 때문에 항상 마그네슘에 대한 화재 이 문제가 우리가 이제 마그네슘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항상 가장 큰 난제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금속 중에서 가장 가볍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제품을 만들 때 이러한 가공할 때 불이 잘 붙는다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가 마그네슘을 알루미늄이나 이러한 경금속보다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에 비해서 무게는 훨씬 가볍지만 우리가 가공성은 알루미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그러한 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제로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금속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금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이제 무게를 중요시하는 항공기나 경량 구조용 재료에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은 분말로 했을 때는 우리가 카메라 플래시처럼 이렇게 펑 터질 때 이렇게 그 불빛을 발생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분말을 카메라 플래시 같은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순수한 마그네슘은 우리가 시판되는 순수한 마그네슘의 순도는 뭐 99.0에서 99.96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마그네슘의 불순물로 이렇게 해당되는 것은 철이나 규소나 알루미늄 등이 이제 불순물로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철이라고 하는 이러한 금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은 마그네슘에 이렇게 혼입되면 아주 극소량의 양이 이렇게 들어가도 내식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이러한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식성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망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금속을 성분을 이렇게 첨가해서 이러한 내식성이 떨어지는 효과를 방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합금의 용해와 주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온에서 산화되기 쉽고 온도가 상승하면 연소함으로 산화 방지책이 필요하다. 수소가스를 흡수하기 쉽기 때문에 탈가스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자,
규사 등을 환원하여 규소에 불순물이 많아지므로 특히 주물층으로 사용할 때는 모래를 잘 제거하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조 조직의 미세화를 위해서 용탕 온도를 저온까지 가열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 자, 용해 시에 주로 우리가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용제를 써서 용탕과 대기를 차단시켜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용제로는 소량의 베릴륨이나 칼슘 등을 마그네슘 합금에 첨가하여 용탕의 산화 연소를 완화하거나 방지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그네슘 합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그네슘 합금도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크게 가공용 알루미늄 합금과 그 다음에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가공용 마그네슘 합금을 먼저 보면, 가공용 마그네슘 합금은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그네슘에 망간을 첨가한 마그네슘 망간계 합금이 있고, 마그네슘에 알루미늄을 첨가한 마그네슘 알루미늄계 합금이 있고, 마그네슘에 아연을 첨가한 마그네슘 아연계 합금이 있고, 그 다음에 토륨을 첨가한 마그네슘 토륨계 합금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마그네슘 망간계 합금을 보면, 주로 마그네슘 망간계 합금은 우리가 판재와 압출제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망간의 고용량이 적고 열 처리 효과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강도가 비교적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그네슘 망간계 합금은 그렇게 사용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마그네슘 알루미늄계 합금은 우리가 압연제나 압출제, 단조제 등으로 우리가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마그네슘 합금 중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합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냉각 가공과 결정립의 미세화에 의해서 우리가 강도를 높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시효 처리에 의해서도 기계적 성질을 개선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강도와 연성을 우수한 이러한 재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아연계 합금은 압출제나 단조제로 주로 사용을 하고, 강도나 연성이 우수하고 T5 처리, 열 처리 방법 중에 T5 처리가 있는데, T5 처리로 우리가 강도를 향상시켜서 항공기 재료로 주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토륨계 합금은 우리가 판재나 단조제, 그 다음에 압출제로 주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재결정 온도를 높이고 내크리프성, 자, 크리프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고온에서 잘 견디는 성질을 우리가 강도가 저하되지 않고, 고온에서 강도가 저하되지 않고 잘 견디는 성질을 내크리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고온에서 우리가 어떠한 대부분의 금속들은 고온에서 강도가 저하되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자, 고온에서도 얼마나 강도가 잘 저하되지 않고 견디느냐, 이러한 성질을 내크리프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그네슘 토륨계 합금은 우리가 내크리프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을 받는 내열용 합금으로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물용 마그네슘 합금입니다. 주물용 마그네슘 합금은 마그네슘의 알루미늄계를 첨가한 마그네슘 알루미늄계 합금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그네슘 아연계 합금, 그 다음에 마그네슘 우리가 히토류계 합금 또는 그리고 마그네슘 토륨계 합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엄밀히 보면 네 가지가 되겠죠. 자, 보시면 여기에서 마그네슘 알루미늄계 합금은 우리가 마그네슘에 알루미늄을 첨가하여 주조 조직을 미세화시키고 동시에 시효 경화가 일어나서 기계적 성질이 향상된 이러한
합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아연도 공용체 경화와 시효 경화에 의해 강도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아연도 이렇게 소량 첨가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마그네슘 알루미늄계 합금은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마그네슘 C1, C2, C3, C5가 여기 마그네슘 알루미늄계 합금에 해당되는 금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 주물용 마그네슘 합금의 종류가 여기에 보시면 MgC1부터 쭉 C8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MgC8이죠. MgC8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 2, 3, 5는 여기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는 합금이고 그 다음에 아연 마그네슘 아연계 합금은 MgC6와 C7이 아연이 들어가 있는 합금이라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아연 합금은 주조 조직이 조대화해서 우리가 실용 합금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여기에 우리가 지르코늄을 첨가하게 되면 결정립이 미세화돼서 우리가 실용 합금으로 우리가 사용이 가능하고 강도나 연성도 우수한 성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ZN계에다가 우리가 지르코늄을 같이 이렇게 첨가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히토류계 합금하고 마그네슘 토륨계 합금은 자, 마그네슘의 히토류 원소와 토륨을 첨가하게 되면 네클리프성 아까 설명드렸었죠. 우리가 고온에서 잘 견디는 성질, 강도가 저하되지 않는 성질을 네크리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크리프성이 현저하게 개선돼서 내연용 주물 합금에 주로 이용할 수가 있다. 또한 지르코늄을 첨가하게 되면 주조 조직을 미세화해서 우리가 주조성을 더 개선할 수가 있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자, 표 2-1은 마그네슘 합금에서 주물의 종류와 기호가 나와 있습니다. KST 6016에 우리가 마그네슘 합금 중에서 주물용 합금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기호로 우리가 보면 마그네슘 주물용 합금은 1종, 2종, 3종, 5종, 6종, 7종, 8종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MgC1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맨 처음에 나왔던 마그네슘 알루미늄계 합금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여기 위에 요 4개 MgC1, C2, C3, C5는 자, 마그네슘의 알루미늄이 이렇게 첨가되어 있는 거고 여기 2개 주물용 6종과 7종은 우리가 마그네슘에 아연이 첨가되어 있는 이러한 합금이고 여기 이제 8종은 우리가 마그네슘에 히토류가 이렇게 첨가되어 있는 이러한 합금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성을 보시면 자, 1종은 강도와 인성은 있으나 주조성은 약간 떨어지고 비교적 단순한 모양의 주물에 주로 적합하다. 그 다음에 2종은 자, 인성이 있고 주조성이 좋으며 내압 주물에 주로 적합하고 자, 3종은 강도는 있으나 인성이 약간 떨어지고 주조성이 좋다. 자, 5종은 강도 및 인성은 있으며 내압 주물에 적합하다. 그 다음에 6종은 자, 여기에 보시면 주형의 구분도 나와 있죠. 사형, 금형. 자, 모래로 틀을 만들어서 우리가 주물하는 사형. 그 다음에 금속으로 틀을 만드는 금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6종은 사형에 주로 사용되고 6종, 7종은 강도와 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T5 처리 시 인성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7종은 강도와 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사용하고 T5 및 T6 처리 시 인성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8종은 주조성, 용접성 및 내압성이 있으며 상온 강도는 낮지만 고온에서의 강도 저하는 적다.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고온에서 강도 저하가 작은 이러한 성질을 네크리프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고온에서 우리가 강도가 떨어지지 않는 성질, 자,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열용 주물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께 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도시광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도시광산,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산이라고 하면 저기 산에 가서 우리가 광물을 캐는 이러한 산업을 우리가 광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도시에서 자, 광물을 캔다는 얘기죠. 자, 그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쓰다 버린 폐가전 제품이나 산업 폐기물 등에 축적된 금속 자원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재활용 과정을 거쳐서 자원화할 수 있는 금속 또는 관련 산업 금속을 이렇게 재생하는 이러한 관련 산업을 우리가 도시광산 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폐가전이나 산업 폐기물들처럼 우리가 한번 쓰고 버려지는 것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거기에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부품이나 금속들을 추출해서 우리가 그걸 재활용하는 이러한 산업을 도시광산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주로 철이나 비철금속, 그 다음에 기금속, 희소금속, 자, 희소금속 또는 희토류 이렇게 얘기하는데 희소금속 등을 자원화하고 있는데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줄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 광물을 얻는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 오염도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산업이 된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폐기물도 줄이고 광물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산을 훼손시켜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서 광물을 캐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안 거쳐도 되고, 그 다음에 버려지는 폐기물 중에서 금속을 채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폐기물도 전략하고 이러한 친환경적인 이러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의 이러한 가치가 있느냐? 자, 우리가 버려지는 폐기물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려지는 휴대폰 한 대에서 추출할 수 있는 자원은 자, 휴대폰 안에 있는 금이 대당 0.03에서 0.05g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부품에는 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은이나 그 다음에 팔라듐, 요즘 팔라듐 엄청 비싸죠. 팔라듐, 로듐, 구리, 코발트 등의 자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금광석 1톤에서 우리가 금을 한 5g 정도 이렇게 캐낼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금광석 1톤을 우리가 캐가지고 그걸 우리가 가공을 하면 5g 정도의 금을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데 우리가 버려지는 폐 휴대폰 1톤에서는 300kg 정도, 그러니까 60배 정도의 우리가 더 많은 금을 우리가 취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효용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우리가 버려지는 폐기물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산을 훼손시키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버려지는 그 금속 내에서도 버려지는 폐기물 내에서도 우리가 금을 이렇게 취출함으로써 우리가 훨씬 더 큰 효율성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희토류 하는데 희토류가 뭐냐? 우리가 희토류 또는 희유금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희귀한 흙입니다. 희귀한 흙. 말 그대로 희토류라고 하는 것은 희귀한 흙이에요. 왜 희귀하냐? 지구상의 매장량 자체가 거의 희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양이 적은데 우리가 어떠한 성질이 아주 우수해서 이 성분이 들어가면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성질을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금속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희토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희토류의 종류에는 뭐 란탄이나 세륨이나 그 다음에 디스프로슘 등의 원소를 일컫는 말로 희귀 광물의 한 종류이다. 우리가 이제 원자기호에서 보시면 원주율표에서 보시면 원자 번호가 57에서 71에 배열되어 있는 일련의 유사금속으로서 화학적으로 안정되면서도 열을 잘 전달하는 성질이 있어서 우리가 삼파장 전구나 LCD 연마 광택제, 그 다음에 가전제품 모터 자석, 특히 모터 자석, 그 다음에 광학 렌즈,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요즘 한참 뜨고 있죠. 전기차 배터리의 합금 등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가 반도체에도 일부분 사용되고, 특히요 모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연구 자석이 들어가는데, 이 자기장을 생성하는 이러한 연구 자석에 이 히토류가 들어가게 되면 그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토류를 넣어서 이렇게 모터 자석을 만드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대부분의 매장량이 주로 이제 중국에 이렇게 많이 매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제 자원을 히토류를 이렇게 무기화하려고 이렇게 캐고 이렇게 캐서 수출하는 이 양을 공산당이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규제를 하고 있어서 히토류가 매년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가격이 올라가는 이러한 효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히토류가 들어가면 좋은 성능의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반면에 히토류의 가격이 매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의 가격도 계속 올라가는 이러한 효과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금속들을 이렇게 개발하려는 움직임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실력 평가입니다. 우리 예제 문제가 4개 나와 있는데, 자, 마그네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비중은 상온에서 1.74이다. 자, 열 전도율과 전기 전도율은 구리 알루미늄보다 낮다. 자, 해수에 대해서 내식성이 풍부하다. 그 다음에 절삭성이 우수하다. 절삭성이 우수한 것까지는 이렇게 맞는데, 내식성이 풍부하다.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비중이 1.74이며 가벼워 항공기 및 자동차 부품에 많이 사용되는 합금 재료는 뭐냐? 자, 마그네슘이죠. 비중 딱 1.74다. 그러면 마그네슘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실용 금속 중 비중이 가장 작아. 실용 금속 중 비중이 가장 작아. 이러면 바로 나와야 되겠죠. 마그네슘. 자, 자가 항공기 부품이나 전자 및 전기용 제품의 케이스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합금 재료가 뭐냐? 마그네슘 합금.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죠. 비중이 1.74로 실용 금속 중에서 가장 가볍고 열 전도율과 전기 전도율이 구리, 알루미늄 다음으로 높죠. 그래서 전기 전도율, 그다음 열 전도율, 전기 전도율이 구리, 알루미늄보다 낮고 강도가 작으나 절삭성이 좋은 비초금속은 뭐냐? 마그네슘 합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마그네슘과 그 합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